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드림에서 영어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바로 오쌤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영어를 출제했으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가일차게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그에 맞서서 보통은 두 파트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 국가직과 지방직의 출제기관이 또 같습니다. 그 시험 일자는 다르지만 여러분 4월과 5월 또는 4월과 6월로 다르게 시험은 치러지지만 어쨌든 간에 출제의 기관은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이 아무래도 좀 더 선호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요. 국가직이 더 어렵다, 지방직이 더 쉽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출제 성향인데 단지 뽑는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쪽은 훨씬 더 실력이 높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1파트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어휘 단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디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장문과 문법 그리고 회화 이렇게 5파트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어휘 2개, 그죠? 어휘 1개, 어휘 1개 정도, 어휘 1개, 이디엄 1개. 이디엄이라고 하면 동사구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사구 그러면 take on, take over, make out 이런 동사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look up to, look into 이런 식의 의미들 또는 이디엄이라고 하면 speak of the devil 이라든지 out of the blue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갑자기라든지 또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 그러면 장문도 말 그대로 우리말을 정확하게 영어로 장문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는 문법의 의미와 구문, 그죠? so that 구문이라든지 to 부정사 구문이라든지 the last man to 부정사라든지 no more than, not more than, no less than, not less than 이런 어떠한 관용 표현들이 함께 구문과 어우러져서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장문 장문 2개 그리고 문법 2개. 자, 그 다음에 회화 2개.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약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휘를 한 문제 내고 이디엄을 한 문제 내는 것은 필수 코스고요. 여기에 어휘 2개, 장문 2개, 그죠? 이디엄 2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총 몇 문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 하면 10문제, 그죠? 대략적으로 보통은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나오는 거죠,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회화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 이쪽 독해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제, 요지, 제목 자, 그 다음에 내용 파악 그리고 단어, 어구, 문장 채우기 자, 이 세 파트는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휘나 이디엄을 좀 세게 냈다 그러면 여러분 주제, 요지, 제목이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어휘나 이디엄을 고시가에서 떠도는 그러한 것들로 평이하게 냈다 그러면 주제, 요지, 제목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힌트고요. 내용 파악은 최저 2문제에서 최고 4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문제 정도는 늘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단어, 어구, 문장을 채워서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했는지 보는 것도 2개에서 적어도 3문제까지, 4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3문제까지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순서 정하기. 문장에 적절한 흐름을 끼워 넣기. 문장 끼워 넣기 또 제거하기. 순서 정하기 그러면
세 문장을 주고 순서를 제시한 문장에 잘 이어서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문장을 쭉 주고 순서를 제대로 만들어 봐라, 이런 식의 의미들을 말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순서 정하기도 한 문제 나오고요. 끼워넣기나 제거하기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9문제 출제되면 여기 11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는 같다. 그럼 수준별 봅시다. 이런 게 분석이라고 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곧 공부하는 방법과 같은데, 어휘는 여러분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죠? 바로 기본서에 있는 여러분 한 3,000어 단어,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과 기본서에는 다 2,000단어 정도 수준이 충분히 공부가 된다면 별로 어휘나 이디엄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 제가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뭐 신림동, 그 다음에 노량진, 종로, 강남 안 다녀본 데가 없죠.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책들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제가 모아서 또 공통분모를 뽑아서 이래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초 단어라고 하는 게 1,000단어 정도, 물론 더 된다면 더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5만 단어가 영어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55만 단어에서 딱 몇 프로예요? 1%인가요? 1%? 1%. 5천 단어 정도, 5,500단어 정도 수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1%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죠? 영어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1%. 그래서 결국은 이 중에서 이 정도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공드림 카페에 다 제시가 되고 있고요. 공드림 카페에 그저 오시면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단어들도 얘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부지런해야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찾고 공드림에 자주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제 것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단권화 시켜야 됩니다. 단어장도 여러분이 몇 번 본 단어가 있는데 다 집어던지고 새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어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초서도 마찬가지, 기본서도 마찬가지,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아작을 낸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작을 내서 여러분들이, 그죠? 회독수를 많이 늘려서 충분히 봤다면 이제는 여러분 문제를 풀고 대범하게 다른 선생님들의 교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선머슴처럼 이것저것 기울이다가 보면 언젠가는 칼을 맞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단어장이든 기초서든 기본서든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는 책을 다시 보기가 힘들겠지만 그것이 그래도 좋은 책인데, 그대 실력이 안 오른다면 딱 집어던지고, 자, 재포맷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포맷을 하셔가지고 모든 바이러스를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서 정도를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같은 건 어떻게 공부하냐? 저 같은 경우는 짬으로 공부해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이 안 온다, 단어장 외워봐요. 금방 머리에서, 그죠? 코골이에 잠이 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면 잠이 잘 오잖아요. 공부할수록 잠이 안 온다. 대박이죠, 진짜. 여러분, 공부가 체질인 거예요. 근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몇백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면 잠이 저절로 온다. 자, 그래서 짬짬이 공부하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곳으로 이동하면서 손에서 핸디북을 저는 충분히 활용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어휘나 이디엄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 주머니에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씩 갖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잘 저장을 해서 여러분 재주 좋잖아요. 보시고 자주자주 조금씩 짬짬이 계속 공부를 하고 반복해서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작문이나 문법 같은, 문법은 한 가지 교재에 나와 있는 1장부터 끝장까지의 핵심적인 그래머를 완전히 압축을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본다. 작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고시가에 떠도는 거 적어도 한 100문제 정도를 쫙 분석을 해보면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을 잡을 것이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문제를 푼다. 자, 회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 회화 표현들이 다양한 게 있지만 뭐 복잡하고 그저 잘 쓰지 않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잘 나옵니다. 그런 거 위주로 가볍게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집을 풀면서 좀 더 색다른 것들이 나오면 잘 정돈해서 한두 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들은 짬으로 이용하는 공부, 그죠? 반복적으로 하는 공부에 뭔가 희망을 걸 수 있는데, 자, 독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강의에서 저는 이제 스타일이, 야, 이 문장은 위에 이게 나왔고 중간에 이게 나왔고 결과가 이게 나왔으니까 답이 이거야. 저는 그런 강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여러분이 최고수에 올라가서 90점 수준에 이르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그런 방법은 충분히 먹혀요. 자, 맨 위에 이런 내용이고 중간에 이런 내용이고 결과가 이런 내용이니까 답이 이거다. 그건 다 읽었다는 얘기고 다 충분히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약간 여기에 쇼맨십을 발휘해요. 이거지 단어가, 그럼 이거지 단어가, 그럼 이거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여러분이 하려고 들어봐요. 독해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시간 단축으로 해서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어휘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독해는 누가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가 한마디 엄마라는 단어, 그죠? 싫어라는 단어를 할 때까지 적어도 2, 3년에 아주 각고의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없고 영어 공부 많이 안 했고 문법 안 했고 단어 많지 않습니다. 독해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국물을 먹고 공부를 해도 거기는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지 아십니까? 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뭘 써오라는 것보다도요. 책을 하나 딱 던져주고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읽고 느낌을 계속 쓰다 보면 나름대로 좋아지는 글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문자 보내보셨죠? 문자 한번 딱 보내려고 딱 한번 다 작성하고 보시면 고칠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좀 더 다듬는 거거든요. 그거를 30분 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 있는 이 문제 10분 안에 푸시고 이거 20분이나 25분에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이게 이런 내용이고 이게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니까 답이 이거야. 저는 거기는 걱정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이거 짬으로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공부하시면서 얘들을 내가 어떻게 정복할지 스스로의 노하우를 만드는데 쉬운 것부터, 쉬운 문장부터 차근차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 1차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런 공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전제로 이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시험 시간에 1분이면 1분, 30초면 30분에 맞게 딱 풉니다. 정답을 맞춰요. 맞았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보면서 그 문맥에 맞는 리딩을 하셨는지, 그래서 컴프리hension까지 했는지를 차근차근 점검하시고 놓친 거 있으면 점검, 체크.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서 자, 독해 넘버 1부터 여러분이 틀렸던 거 넘버 100까지 매기시고요. 1번부터 100번까지 지문이 쌓이시면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쉬워지는 거 제거 다시 101번부터 늘려. 그래서 또 중간중간 어려운 것들을 사이사이 끼워 넣어. 그러면서 여러분 500개 정도의 지문을 완전히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독해 쉽게 정복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달달달 외워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은 잡을 수 있지만 훅 여러분 걸로 독해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히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세월과 인고의 그저 노력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주 머릿속 개개인의 다른 그런 어떤 각고의 그 시스템이 잘 움직였을 때 독해가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저조차도 계속 독해는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라고 수없이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고 그죠? 읽어보고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뜻 보면서 답을 찾았다고 해서 이게 이해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완전히 우리말에 여러분이 중학교 정도의 국어 교과서를 편안히 읽는 마음으로 독해도 편안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해야지, 끝내야지가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시험에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각 파트별로 문제를 푸는 요령은 조금씩은 있겠지만 그건 지금 설명드릴 수 없고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릴 것이고요. 보통 수능이나 이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죠? 소위 말해서 타 강사라는 분들이 와서 강의하잖아요. 여기 이거지, 중간에 이거지, 마지막에 이거지, 답 이거야. 저는 그런 단계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미스테이크가 나는 것은 잠깐의 착각이고 잠깐의 실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전 단계의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이런 시스템의 강의는 전혀 소용이 없다. 차근차근 여러분이 독하게 맘먹고 하나씩 기초단어, 기본단어, 실력단어 5,000단어 이상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되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여러분의 노하우를 쌓아가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행스럽게도 그게 조금씩 되어 있어서 지금 웬만큼 된 사람은 그만큼 시간의 노력을 적게 들여도 합격할 것이고 안 된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간을 투자해서 남들처럼 가주셔야 된다는 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것을 강조하고요. 자,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죽도록 한다. 끊임없이 한다. 돼지도록 한다. 내가 합격할 때까지. 그것이 정답입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교재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멈추면 아무런 그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끝날 때까지. 이것이 이 교재가 끝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한번 가보라. 뭐 시간이 수십 개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 교재 같은 거 500개 지문 모으는데 두세 달이면 충분할 것이고 달달달 하는데 두세 달이면 충분할 것이고 여러분이 1년 정도의 수험 기간을 기본으로 삼는다고 쳤을 때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열렬히 연습하고 도전하라. 이게 제 오늘 마지막의 화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어 정복해야 됩니다. 꾸준히 합시다. 독하게 합시다. 끈질기게 합시다. 그리고 마무리 지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영어가 재밌을 때까지 꾸준히 결론을 지을 때까지 합격이란 단어로.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체 분석은요. 국가직, 지방직이 다 이런 비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난이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문제를 직접 여러분이 접하면서 이제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이 서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